자, 2학년 1학기 1단원 첫 번째 소단원 원소 대신숙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물질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부터 읽어보시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는 탈레스였죠. 그리고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즉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으므로 라부아지에가 됩니다. 그 다음 다 보시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은 즉 근대적 원소 물질관이죠. 그러니까 보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에 보시면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순서대로 탈레스가 1등,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등, 보일이 3등, 라부아지에가 4등이 되겠습니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하였으므로 가, 라, 그리고 다, 나 순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물 분해 실험이라고도 하지만 주철관 실험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주철관 실험의 결과 나타난 현상은 주철관의 녹이 슬었습니다. 근데 주철관의 녹이 스는 현상, 즉 산화 현상은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산소가 존재했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 냉각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집기병에 모인 기체는 불에 닿으면 퍽 하고 터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집기병에 있는 기체의 정체는 수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물을 넣었을 뿐인데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철관 실험의 결론은 사원소설을 부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으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 물이 주철관을 통과하면 주철관 안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산소가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냉각수를 통과한 후 집기병에는 산소 기체가 모여있다라고 했는데 수소 기체가 모여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니은은 오답입니다. 디귿. 물은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는데 주철관에서 산소, 집기병에서 수소가 발견되었으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름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기분해에서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게 바로 산소였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수소였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를 내며 탄다. 퍽 소리를 내는 것은 수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있으므로 1번은 오답이죠. 2번입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가까이 하면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꺼져가는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은 산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있으므로 2번도 오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의 화학식을 H2O라고 나타내므로 수소와 산소의 비율은 2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피비가 2대 1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이 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생성이 되니까 마이너스 극에 있는 병에 있는 부피와 플러스 극에 있는 부피가 2대 1의 비율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따라서 3번에 보시면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마이너스 극보다 더 작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넣는 까닭은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지 않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고 찾으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실험으로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으므로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5번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모두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소기호 1번에서 92번까지는 자연이 맞습니다. 즉 대부분이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맞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118번까지는 모두 인공적으로 합성된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 성분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될 수 없죠. 그래서 3번은 오답입니다. 자, 4번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90여 가지라고 했는데 약 120여 가지고 정확히는 118가지입니다. 그러므로 4번도 오답이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예컨대 물만 해도 H2O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CO2만 해도 탄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의 금은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의 물은 H2O라고 쓰므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있는 케이스겠네요. 그래서 원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귿의 공기는 여러 물질들이 혼합된 혼합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원소가 아닙니다. 구리는 원소가 맞고요. 산소도 원소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읍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고 화학식으로는 NaCl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합니다. 즉 두 종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소라고 볼 수 없겠죠. 수소도 원소가 되고요. 질소도 원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화학식을 CO2 이렇게 쓰죠. 따라서 탄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읒도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 그리고 시읒, 이용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원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주 재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1번은 정답입니다. 2번에 철, 건물이나 다리에 철근, 이미 철이란 말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철도, 레일 등에 사용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수소,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실제로 원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기도 하고요. 가장 가벼운 기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3번도 정답입니다. 4번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것은 산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헬륨 보시면요. 공기보다 가볍지만 안전해서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 기체로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의 21%를 차지한다를 통해서 큰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기의 약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1% 정도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99%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물질의 연소 그리고 생물의 호흡에 사용한다. 이것도 큰 힌트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연소라고 하면 불에 태우는 반응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온도가 조금 높은 조건에서요. 그리고 산소와 반응은 하는데 좀 낮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호흡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7번의 정답은 산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물질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원소는 구별할 수 없고요. 일부, 그 중에서도 금속 원소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고요. 2번, 시료의 양이 적으면 불꽃 반응색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적은 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불꽃 반응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오답입니다. 3번, 염화나트륨과 염화칼륨은 불꽃 반응색이 같다라고 했는데, 불꽃 반응색은 금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에 의해서 불꽃 반응색이 결정이 되고, 염화칼륨은 칼륨에 의해서 불꽃 반응색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불꽃 반응색은 같지 않습니다. 자, 4번,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불꽃 반응색을 잘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붉은색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들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색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다 뒤에 있는 금속들이겠죠. 자,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했는데, 칼슘은 주황색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지워지면서 1번은 오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의 나트륨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나왔으므로 2번도 오답이 됩니다. 자, 황산 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륨은 보라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제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 리튬, 그 다음 질산 스트론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리튬과 스트론튬 모두 빨간색이죠. 그 다음 칼슘은 주황색입니다. 따라서 1, 2, 3, 5번은 등장을 했는데, 청록색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록색은 참고로 구리의 불꽃 반응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불꽃 반응 실험을 하여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불꽃 반응색을 잘못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질산 바륨이라고 했는데, 바륨은 황록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리튬은 빨간색이 맞습니다. 칼륨은 보라색이 맞고요. 나트륨은 노란색이 맞고, 스트론튬은 빨간색이 맞습니다. 불꽃 반응색은 잘 암기하고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불꽃 반응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먼저 가 과정부터 보면 지금 불꽃 반응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니크롬선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크롬이 뭔지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니크롬으로 만들어진 선인데, 이 선에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발라서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증류수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 묽은 염산을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러한 세척을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묻어있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만약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한다면 불꽃 반응색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 과정에서 니크롬선은 토치에 속불꽃에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겉불꽃에 넣고 있고요. 실제로 속불꽃에 넣으면 정확한 실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시료가 바뀔 때마다 가 과정, 즉 세척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표는 여러 물질의 불꽃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염화 나트륨이므로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 되겠죠. 질산 나트륨 역시 나트륨을 포함하므로 노란색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염화 칼륨이 보라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질산 칼륨 역시 보라색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염소에 의해 나타나는 불꽃 반응색이다 그랬는데 나트륨 때문에 나타나는 불꽃 반응색이죠.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2번에 나는 노란색이다 라고 했는데 칼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라색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오답입니다. 3번 염소는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염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은 칼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4번입니다.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황산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칼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게 되겠죠. 똑같이 보라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각각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물질로만 옳게 짝 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꽃 반응색이 같게 나타나려면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리튬과 스트론튬은 색이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금속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칼슘, 칼슘 이런 경우에는 불꽃 반응색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각각 보시면 2번에 질산은 나트륨이 있는데 염화 바륨에는 바륨이 있으므로 둘의 불꽃 반응색은 다릅니다. 염화 구리인데 염화 칼슘이므로 불꽃 반응색은 다르죠. 질산 나트륨인데 질산 구리이므로 불꽃 반응색은 다릅니다. 황산 나트륨인데 염화 스트론튬이므로 마찬가지로 불꽃 반응색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불꽃놀이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제축구대회의 폐막식 경기를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노란색과 청록색이 돋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록색을 가진 구리가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14번 정답은 너무 간단하게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염화칼륨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하였더니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어떤 원소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불꽃 반응 실험을 해야 하는 물질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 보면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염화칼륨, 사실 우리는 칼륨 때문에 보라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둘 중에 어떤 물질 때문인지 그냥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보라색인 것을 누구 때문에 나타났는가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염소를 따로 분리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칼륨을 분리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물질도 불꽃 반응 실험을 하되 염화, 즉 염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지만 칼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어떤 물질 하나를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고, 또 염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구해서 그 둘의 불꽃 반응색 중 어떤 것이 보라색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에서 5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 것은 염화를 가지고 있지만 칼륨이 없는 것 하나와 그리고 칼륨을 가지고 있지만 염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산 나트륨이라고 했으니까 질산 나트륨에는 염화도 없고 칼륨도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옳게 짝지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에 염화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산칼슘에는 염화도 없고 칼륨도 없죠.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질산칼륨에 칼륨이 있고요. 그 다음 염화구리에 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엔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5번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했는데 염화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산 스트론튬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번도 오답이죠.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질산구리라고 했는데 질산구리에는 염화도 칼륨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그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본한파초 노죽발 모든 파장에 스펙트럼이 나타났으므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태양빛, 즉 백색광에서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나에는 한 줄의 선만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얘는 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러한 선 스펙트럼은 특정 원소를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가는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한 것이다. 그렇죠. 햇빛이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백색광이라고도 부르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나는 시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한 결과가 선 스펙트럼이죠. 그래가지고 2번도 정답입니다. 3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나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원소들이 선 스펙트럼의 모양, 크기,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고 4번 물질에 여러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시료의 양이 많으면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굵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은 오답이 되겠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임의의 원소 A와 B와 미지의 물질을 가해서 나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가 모두 포함된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스펙트럼이 100% 일치해야 됩니다. 일자로 그어주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가나 다라 모두에 겹칩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B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다는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와 라는 끝까지 다 겹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소 A와 B는 가 그리고 라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X와 몇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1번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선으로 나타났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선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2번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치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일치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스트론튬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3번 X에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잠깐 지우고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리튬 같은 경우에 일치하고요. 그런데 여기선 일치를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리튬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될 것인데 칼슘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칼슘은 좀 겹치는 게 많긴 한데요. 여기까지는 겹치고요. 여기까지도 잘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잘 겹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히 다 겹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리튬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칼슘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4번과 5번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염화리튬과 염화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개수, 위치, 색깔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